21대 국회 얘기를 그래도 하고자 22대 국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혜병 특검법 이거 폐기될 줄 아셨습니까, 의원님? 생각보다 표차가 많이 났어요. 사실은 17표 예, 부족했어요. 사실은 조금 한 자릿수 표차 아하. 내로 그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되거나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되지 아슬아슬하게. 않을까 싶은데 네. 생각보다 국힘에서 소위 반란표가 적었던 건 사실이고 네. 제가 보기엔 야당 쪽에서 어. 뭐 주로 민주당 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쪽에 일종의 반란표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표 계산이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5명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찬성표를 던질 사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몇몇은. 김웅 의원은 적어도 7표는 찬성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봐도 그 표 이상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천 과정에서 특히 낙천했던 분들 네. 아니면 본의 아니게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옮겨가서 출마해서 낙선한 분들 있죠. 해갖고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거의 반란표가 국힘 쪽에 전혀 없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죠. 물론 이제 무효표 4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네, 뭐점 찍고 뭐 가로 치고 막 그랬다던데. 가에다가. 근데 분명히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적어도 5표 이상의 그 이탈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표 얘기가 나왔는데 김재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표계산. 사실은 참 하기는 어렵죠. 무기명 투표기 예, 때문에. 예, 부결될 거라고 네. 예상은 했는데 주말 동안에 그 어떤 대대장, 여단장,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녹취가 보도가 됐잖아요. 한겨레 유튜브에도 방송이 됐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들으면서 너무 소름이 돋고 진짜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네. 부결시키기가 어렵겠구나. 이거는 그 진짜 지면으로 보다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봐도 출세를 위해서 우리 장병들을 소모품처럼 정말 장갑차도 철수하는 그 물살에 밀어넣고 네. 사망 사건이 났는데도 정말 은폐를 하려는 기도가 그 당시부터 일어나는데요, 뭐. 그래서 너무 좀 경악을 해서 이거는 이걸 보고 어떻게 부결시킬 수 있을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역시나 국민의힘에서 정말 좀 결집을 해서 부결을 시켰고 사실은 뭐 저희 당이나 또 야권 네. 이런 당에서 어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저희도 공천 혁신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부결표를 던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숫자가 제가 봤을 때 매우 적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했다. 국민의힘은 저는 정말 옛날에 차떼기당, 네, 네. 그다음에 그때 국정농단 세력 이번에 공동정범당으로 등극을 했다. 공동정범당. 예, 아니 이거를 어떻게 그 임성근 사단장 지키고 권력자들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배신하고 그렇게 부결표를 던질 수 있나? 저는 사실 조금 정말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지호 부대변인의 이런 말씀이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일 것 같아요. 어떻게 국민의 의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국회의원 맞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해병대원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분을 터뜨렸듯이.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의원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21대 국회의원으로 있었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찬성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적어도 5명이 네. 찬성표가 아닌 무효표나 반대표를 찍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리스크를 다 지고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부결이 당론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찬성이 아닌 다른 표를 던졌을 리는 없거든요. 근데 네. 나머지 의원 중에 조용히 찬성표를 던졌을 사람. 근데 그게 꼭 대의적인 의미에서 이게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정의에 반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분도 물론 계셨겠습니다만 네.
이제 당내 역학관계 내지는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사적 것도- 감정이 작용해서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꼭 대의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국회에서의 모습. 또 야당에서의 이탈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음.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앙금 네. 같은 거가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부결이 되면서 폐기가 된 거는 뭐 팩트니까 네.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 앞으로 문제가 되겠죠. 뭐 지금 야당의 뭐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패스트트랙에 다시 태우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18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시 본회의장에 또, 예. 올라올 수 있을 테니까 22대 국회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조금 더 줄었잖아요. 그렇죠. 108석. 108석이니까 108석이 똘똘 뭉치기는 쉽지 않을 거려. 22대 국회에서는 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21대 국회에서 어쨌든 폐기가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비판, 국민의힘을 향한 그 정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개혁신당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는 최상병 특검에 있어서는 항상 일관된 입장을 견지를 했고요. 네. 그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죠. 이른바 해병 전후에 뭐 우리나라 이런저런 모임 중에 가장 결속력이 그렇죠. 강하다고 네. 일컬어지는 해병 전후회가 전통적으로는 국힘 지지 성향이 분명히 강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사실은 해병 전후회가 주도해서 서울시 내에서 가두 행진도 한 적이 있고, 또 맞습니다. 이런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부결 전후로 해서 해병 전후의 원로 전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한 사실 모습도 있었고, 보수신데 그렇죠. 다들. 그리고 사실은 네. 박정훈 대령이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박정훈 대령의 모친도 어떤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국힘 지지층에 속해 있던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네. 뭐 당원이라고도 하셨고. 활동하신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그런 분들이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균열이 이미 가기 시작한 것이죠. 중요한 뭐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보수 그렇죠. 세력 입장에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근데 저희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정당입니까? 보수 참칭 세력이라고 보지. 보수 참칭 세력. 네. 아니 왜냐하면 예. 기본적인 보수 세력 내지는 보수 네. 정당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네. 그 질서의 핵심은 결국엔 법 질서거든요. 뭐 네. 다른 것도 다른 가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지켜야 될 보수적인 가치의 핵심은 기존의 헌법과 법 질서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안 지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수 정당을 그렇네. 자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네. 보수 참칭 세력이라고 부르지 아.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해야겠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주 부대변인 어쨌든 이번에 이제 보수 참칭 세력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인된 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이건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번에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반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 그렇다면 요번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향후에 정말 공공기관이나 대통령실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네. 이것은 뭔가 자신의 취업을 빌미로 예. 반대표 최상병 특검을 반대했다는
그런 뭔가 그 대가성 투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추적해야겠네요. 그 58명의 낙선자들이 네. 정부 공공기관 사장 또는 뭐 공공기관 감사 아니면 대통령실에 어떤 방식으로 취업되는지 네.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우리가. 근데 이미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실에 그전엔 정무 1비서관, 2비서관, 2비서관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정무 1, 2, 3, 4. 4까지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한 명은 낙천자, 네. 나머지는 총선 낙선자로 채워졌잖아요. 지금 4명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1명 정도는 약간 유동적인 측면도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리니. 2명의 네. 비서관이 있다가 갑자기 2배를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이미 임명이 돼서 출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낙선자들이 꽤 많은 수가 지금 대통령실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이익 내지 안위를 염두에 두고 그래도 이 정권이 조금 내가 자리 차지할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동기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그렇죠. 계속 추적을 하고 네. 알리고 그걸 물어야 됩니다. 음. 당신이 정말 국민을 배신하고 네. 자기의 안위를 선택한 게 아닌가. 사실은 이 최해병 사건이 뭐 한 분이 죽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것은 안타깝지만 뭐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청년들이 입대를 해서 병역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저희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뭐 강대국들이랑 강대국이라는 다 모여 있는 저희가 분단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징병제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징병제인데 정말 인구가 적고 영토가 러시아에 작아도 네. 징병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시에는 200만, 300만 군대를 키울 수 있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청년들이 2년 가까이 정말 자기 청춘을 버려가면서 희생하고 정말 국가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병들을 그런 어떤 소모품처럼 자기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징병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유지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화된 이후에 이게 밝혀졌어요. 밝혀지지 않은 사항까지 정말 이 권력이 개입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바로잡기가 어렵죠. 그런데 다 만천하에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거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다 알려졌는데 공당이 100명 넘게 가서 이를 비호한다는 이 현상 자체가 저는 정말 괴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괴이하다. 있을 수 있나?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저는 이 사항이 간단한 사항이 아니다.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국민의힘 100명 넘는 의원이 가담했다는 자체가 저는 참 이게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